시작 전에 시 한 편 낭송하겠습니다. 나의 소원, 밥창. 하느님이 저에게 내 소원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면 저는 한치의 고민도 없이 마라탕을 국밥 가격에 먹는 것이요 라고 답할 것이며,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 라고 하면 마라탕을 국밥 가격에 먹는 것이요 라고 답할 것이며, 또 마지막 소원이 무엇이냐 물으면 마라탕을 국밥 가격에 먹는 것이요 라고 소리 크게 답할 것입니다. 그러자 하느님은 저의 행동에 크게 감동하시어 마라 국밥을 만들라 하시고 레시피는 안 알려주셨습니다. 마라탕 너무 비쌉니다. 한 번 먹을 때마다 이것저것 넣는 바람에 1차로 만원만 깨지고, 또 마라탕집 가서 어떻게 마라탕만 먹습니까? 꿔바로우 시키고 복숭아 음료수 시키는 게 국룰 아닙니까? 그래서 총 약 2만원 정도 깨집니다. 여기서부터 우리 국밥파 형님 누님들 눈 돌아가기 시작하죠. 아니 2만원 주고 저거 먹을 바에 시장길에 있는 뜨끈한 돼지국밥이나 순대국밥 먹지. 모락모락 김 나오는 거에 양파에 풋고추에 된장에 마늘에 그리고 깍두기에 김치에 시원한 물까지 2만원이면 4번이나 먹을 수 있는데 누가 가성비 떨어지는 마라탕 먹냐? 네 맞아요, 반찬도 하나 안 나오는 마라탕 솔직히 너무 비싼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고안해 봤습니다. 마라국밥, 마라탕도 먹고 국밥도 먹고. 꺼라위키에서 마라탕의 정의를 봅시다. 다행히도 두 줄이네요. 한번 읽어봅시다. 화자오, 팔각, 정향, 회향 등을 넣고 만든 향유에 고춧가루와 두반장을 넣고 육수를 부은 다음 각종 채소와 고기, 면, 두부, 완자 등을 원하는 대로 넣고 만드는 중국의 서민 음식이다. 등 etc. 무언가 더 들어가나 보네요. anyway, 화자오 즉 제피는 집에 항상 구매해두고 김치에도 넣어먹고 국에도 넣어먹으니 익숙한 것이지만, 팔각, 정향, 회향은 한 번도 따로 접해본 적이 없는 향신료입니다. 향이라도 맡아본 적이 있으면 흉내라도 낼텐데 어쩔 수 없죠. 그래서 대림중앙시장으로 직접 가서 사왔습니다. TMI지만 대림중앙시장 가면 가지튀김 꼭 먹어보세요. 사온 것들이 생소하기에 냄새를 먼저 맡아봤습니다. 정향 냄새를 맡아보면 이걸 표현하자면 매운 콜라맛 멘토스입니다. 이게 뭔 소리냐? 저도 모릅니다. 그냥 맡으니까 매운 콜라맛 멘토스가 떠올랐어요. 팔각, 이거는 사온 날부터 무슨 향이랑 비슷한지 고민하다가 잠도 못 자고 계속 생각했는데 13시간 28분 만에 떠올랐습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 예거 마이스터 향입니다. 더 이상 잘 표현할 수가 없어요. 예거를 한 번도 안 먹어봐서 모르겠다고요? 저런, 안타깝게 됐습니다. 이 기회에 한번 마셔보세요. 그리고 회향은 깜빡하고 못 사왔습니다. 괜찮습니다. 김치에 청각을 넣는 집도 있고 안 넣는 집도 있듯이 제 마라탕에는 회향을 넣지 않으면 되는 거죠. 마라탕은 향유에 고춧가루와 두반장을 넣고 육수를 부은 음식이라 했죠. 엥? 모순 아닌가요? 기름에 물 부으면 불나는데. 와, 이렇게 암살 시도를 하네. anyway, 향유를 만들고 나서 끓는 기름에 물을 부을지 말지 생각해보죠. 근데 이거 향유 만들 때 무슨 기름 써야 하나요? 아보카도 오일? 카놀라유? 올리브 오일? 고민할 필요 있습니까? 그냥 어제 꿔바로우 튀겨 먹고 남은 기름 처치 곤란이니 이거 쓸 겁니다. 조금 남은 카놀라유 알뜰하게 부어주고 꿔바로우 튀기고 남은 기름에 있는 불순물을 키친타올로 걸러줍니다. 키친타올 위로 기름을 부으면 기름이 아래로 떨어져야 하지만 키친타올이 기름을 흡수해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기다리면 물론 기름이 떨어지겠지만 빨리빨리 민족의 후회답게 기다리기 귀찮으니 그냥 거르지 않고 쓰기로 결정했습니다. 기름을 가열하는 동안 띵킹을 잠깐 해보았습니다. 팔각, 정향, 제피, 이것들 전부 말린 건데 수분기 1도 없이 끓는 기름에 넣는 순간 재료들이 발암물질로 진화하고 뒤처리도 귀찮아질 것 같단 말이죠. 근데 만약에 물에 불려서 쓰는 게 아니었다면 요리 조지는 거겠죠. 요리를 해봐야 조졌는지 안 조졌는지 알 것 같으니 그냥 불린 것도 아닌 불리지 않은 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 버립시다. 100% 실패하면 내림에도 실패지만 50% 실패했을 때 내림하면 실패 0%로 성공입니다. 그럼 50% 실패를 노리고 불림의 정도가 어정쩡하게 만들기 위해 기름이 데펴지는 동안만 불리도록 하죠. 대충 기름이 뜨뜻해진 것 같으면 다 때려넣고 석탄이 되어서 나오지 않게 빌어주면서 튀겨줍니다. 이제 넣어주면 홀리 쉿, 삼각대조차 놀라 자빠지는 부분입니다. 하마터면 배돼지로 동포형 만들 뻔했습니다. 기름에 물 부으면 튄다는 거 방금 말해놓고 직접 증명해보이는 클라스가 보이십니까? 무섭지만 밥은 먹고 학교를 가야 하기에 멀리서 하나씩 던져줍니다. 기름이 냄비에 있는 것보다 밖으로 튀는 게 많아 보이는 건 기분 탓입니다. 야매중식 하다가 초가삼간에 묵고 더블로 가서 아파트까지 태워놓고 생겼습니다. 솔직히 이거 1티에 성공했으면 마라탕집 차렸죠.
애니웨이 한참 튀기다가 파를 딱 봤을 때 푹 익은 바나나색이 되었으면 불을 꺼주고 고춧가루를 부어줍니다. 고춧가루를 넣고 살살 저어주다가 고춧가루가 이쯤 되면 탈 것 같다 싶으니 체에 넣고 걸러줍니다. 향유에는 고춧가루가 남아있을 텐데 저걸 필터에 넣고 거르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으니 숟가락으로 한 스푼 한 스푼 떠줍니다. 이제 집에 없는 두반장을 만들어 줄 겁니다. 이게 무슨 서열 사이께서 우렁차게 말씀하시는 소리냐. 100 선생께서 가라사대 두반장이 없으면 고추장 2, 된장 1을 섞으라고 하셨죠. 대충 섞어주면 두반장 완성입니다. 향유에 두반장을 넣으라는 건 볶으라는 거겠죠. 향유 비슷한 거 넣고 달궈졌으면 두반장을 넣고 볶아줍니다. 마라를 완성했으니 이제 국밥을 만들어 볼 겁니다. 우선 국밥하면 빠질 수 없는 돼지고기를 넣어주고 살살 저어주면 볶다가 물을 넣어줍니다. 원래 돼지고기를 다 익히고 나서 넣으려 했는데 손이 지 맘대로 움직여버렸습니다. 원래 계획한 대로 흘러가는 일은 없습니다. 이제 육수를 준비해보죠. 육수는 뭘 쓸 것이냐? 카우스톡을 쓸 겁니다. 카우스톡이 뭐냐? 이거요. 원래는 사고를 쓰려고 했지만 국밥하면 가성비 아닙니까? 오늘은 가성비를 따질 거니까 카우스톡을 쓸 겁니다. 적당히 1국그릇만큼 육수를 만들어줍니다. 육수와 향유를 만들었으니 이제 띵킹을 해야 합니다. 방금 끓는 기름에 물 조금 들어갔는데도 팍 튀었는데 끓는 기름에 물을 좀 많이 부으면 아무 일 없는가? 아니면 폭발 엔딩인가? 띵킹을 해보니 육개장은 고추기름이 둥둥 떠다니는데 폭발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띵킹을 조금만 더 해보면 육개장 육수에 끓는 점은 고추기름이 끓는 점보다 낫기 때문에 폭발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래서 이 육수를 먼저 넣고 기름을 넣으면 폭발 엔딩은 없을 것이다 라는 논리적인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제 제 가설을 증명해봐야죠. 끓는 육수에 향유를 넣으면 짜잔, 무슨 쫄아서 한 숟갈 넣고 얼어버렸습니다. 폭발은 없으니 과감하게 다 넣어줍니다. 이제 건더기를 넣을 차례죠. 국밥하면 뭡니까? 돼지국밥과 콩나물 국밥. 돼지고기는 이미 넣었으니 이제 콩나물을 넣어줍니다. 살짝 간을 보면 마라향이 너무 약합니다. 육수백을 만들어서 한 번 더 끓여줍니다. 다 우러나온 것 같으면 옮겨주고 밥 먹을 준비를 합니다. 국밥이니까 거기에 걸맞게 세팅을 해야죠. 뜨끈한 국밥, 양파에 풋고추에 된장에 마늘에 깍두기에 김치에 시원한 물까지. 이제 싹싹 말아서 한 입 먹어봅니다. 먹을만은 한데 생각한 것보다 화하진 않습니다. 제피를 빻아서 넣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그걸 못 빻아 넣은 게 미스였나 봅니다. 근데 이게 해장용으로는 좋은 것 같아요. 돼지국밥처럼 맛이 묵직하다 해야 되나? 그냥 딱 먹으면은 얼큰하고 묵직한 게 이건 해장용이다 라는 생각이 바로 듭니다. 마라탕교 국밥교 신도 여러분, 이제 분열할 때가 아닌 마라국밥으로 화합할 때입니다.